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섭입니다. 7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장중 등락하는 등 장중 내내 방향성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이 5일 연속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유지하면서 5월 이후 시작된 삼성전자의 매도가 중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할 만하죠. 한편 뉴욕 증시는 스페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기업 어닝에서 긍정과 부정 신호가 엇갈리면서 4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항상 긍정과 부정 신호가 엇갈리기 마련이죠.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는 아직까지는 끝나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그런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특히 IT 관련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일제히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실적의 향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이죠.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현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국내 증시의 내부 상황 짚고 향후 증시의 향방을 전망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함께 세웁니다. 네, 본격적인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와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시장, 이 코스피 지수는 0.03포인트 하락한 1822.9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상승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820포인트에서 일단은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에듀케이션과 신원, 섬유의학, 건설 화학 업종의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0.66%, 3.15포인트 상승하면서 481.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는 좀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안철수 원장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기아차, LG화학, 삼성중공업, 우리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파트론과 안랩, 풍광랩밴드, 게임빌, SFA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앵소프트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SM과 메디포스트, YG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메디톡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토요일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가 120.79포인트 하락한 12,822.5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 지방정부인 발렌시아가 이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스페인에 대한 우려,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스페인의 신용망이 부채 수익률도 7.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스페인과 독일의 이 신용망이 부채 수익률 스프레드도 상최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 이런 우려 때문에 큰 폭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많이 좀 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의 어떤 그런 원인, 이런 원인들이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애플과 보잉 이런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연동된 이런 시장이 좀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대형 IT 업종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지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록을 보니까 16승 8무 4패, 거의 성공하신 종목들이 실패한 종목보다 4배 이상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 주신 종목의 AS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난주 제가 시초가 공략 중을 에버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버다임 시초가 5,180원이었고, 이 종가는 2.3%, 5,06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에버다임 제가 손절가는 5,000원 하회에서 손절을 대응하시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5,000원 하회하지 않았고, 지금 5,060원에 마감했는데 오늘 한번 좀 기대해보고요.
제가 제시한 손절가 5천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기업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새로이 준비하신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좀 소형주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추가 공략주는 코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콤은 네트워크 통신기기와 디지털 카메라, 이 비디오폰, 인터폰, LED 조명기기 제조하고 판매 업체이고요. 사업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주택 설계 사업 부분과 CCTV 사업 부분, 그리고 솔루션 사업 부분과 LED 조명 사업 부분, 홈 네트워크와 비디오 도어폰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23%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콤을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그 홈 네트워크 수출 증가와 이 신규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과 이 CCTV의 내수와 해외 매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주 제품인 이 홈 네트워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한 196억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이 코콤이 123억 규모의 그 연구소 확장 부지 매입을 결정했고요. 또 이 관광호텔업과 태양광산업 이런 신규 사업도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될 수 있고 이 두 번째는 저 PBR 매력인데요. 코콤이 올해 1분기 주당수 자산 가치가 3,754원입니다. 현 주가가 PBR 0.7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현 시점 매수 관점이 좀 좋을 모습으로 판단되어지고, 최근 주가 수준도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단기 상승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콤의 시가총액이 480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좋아진 부분과, 저 PBR 매력까지 좀 든다면, 단기적으로도 추가 공략주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 추가 공략주로 코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네트워크 수출 증가세에 따른 코콤의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한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매수가는 역시 추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추가의 3% 이상, 손절가는 2,250원 하면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코콤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습이 그다지 아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거래소가 하락을 하고 있죠.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11%가 떨어져 있는데요. 1802선, 1800선은 오늘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480포인트로 1.57포인트 거래소에 비해서는 소폭 빠졌습니다. 0.33%가 하락을 해 있는데요. 네, 양생의 흐름을 쭉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가 2.52%로 전체 지수 하락률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1.79%가 하락하면서 한 1.5배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를 대표하는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밝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가 0.14%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두 1%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화학주들, 정유화학주도 역시 1.5% 안팎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종도 오늘은 그다지 모습이 밝지 않습니다. IT 쪽이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요. SK하이닉스 역시 1.88%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0.38% 상승으로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CD 금리 담합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하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KB금융이 2.16% 하락, 그리고 우리금융이 3.26% 하락을 해 있고요. 아마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은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모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장세이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를 떠나서 코스닥 역시 셀트리온이 4.14%, CJ오쇼핑이 0.9%, 동서가 0.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SFA, 위메이드, 메디코스 등등은 그나마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이 딱 됐습니다. 9시가 지났는데요. 지금 22포인트가 빠지면서 어이구 신기하네요. 1800.00 이런 거 처음 보네. 1800.00으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80.21로 오늘 1.62%포인트가 하락한 0.34% 하락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한 채로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성규 팀장께 오늘 1800.00. 괜히 기분이 좋네요. 공이 4개. 네. 네. 자, 카드 쳤으면 포카드인데. 예, 이성규 팀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저도 신기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장 오늘 장에서 시작한 거는 일단 1.26%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800선에서 정확하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었죠. 그리스까지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위험성이 재부각되면서 오늘 코스피장도 일단 장 초반에 급락장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큰 갭으로 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1800선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지금 현재 그 장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1.46% 하락하게 되면서 1796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낙폭은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주도 업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2%대로 하락하면서요. 오늘 지수를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고 무려 이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치수 종목 중에서 무려 상승하는 종목이 14종목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뒤이어서 운수장비라든지 기계업종들,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들 좀 위주로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이 1.8%대 하락세, 그리고 기계업종이 1.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여기서도 그 상승 종목수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뒤를 내려가 보게 되면 일단 화학주들과 금융주들도 오늘 급락장 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대, 1.3%대 역시나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주, 은행주들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증권주, 은행주 그 이하 종목들은 상당히 좀 방어를 잘하고 있다 해서 일부 섹터 쪽에만 지금 약간의 매도 물량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장에서도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업종별로 봤을 때 한 3개의 sek터 정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종밀 업종들이 지금 1.4%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통신업종이 0.3%대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0.5%대 보여주면서 역시나 방어주도 오늘 장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들도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지수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이 나홀로 14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기관들의 그 매도 물량들이 그렇게 장 초반에 강하지 않다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지금 현재 352억 원 정도의 그 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베이식스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추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도 물량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 물량들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일단 지수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은 정태근 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80.37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1.46포인트, 0.3% 정도 하락한 480포인트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여기서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지 아니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장 후반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장이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그 대한시장으로 떠오른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현재 개인들만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 19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마이너스 8억 그리고 기관은 마이너스 9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쪽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5.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항체 바이오 시밀 허가 취득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그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업종 스피닝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번 전국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CJ 오쇼핑만 지금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1.29%, 안내비 마이너스 2.90%,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0.88%, CJ ENM이 마이너스 1.4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FA도 마이너스 0.79%, CJN이 마이너스 1.39%, 젠백스가 마이너스 0.89%, 포스코 캠텍이 마이너스 1.13%, SM이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7%,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76%,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1.1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상승 출발한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DJ 오쇼핑이 0.27%, 그리고 3S가 0.33%, 인터플렉스가 3.06%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0.63%, 메디포스트가 0.7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원 30전 상승한 1145원 50전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간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스페인의 지방 정부가 구제금융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라는 이런 소식에 유로화가 원비 기장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위험 자산의 불안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오늘 호주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출 내구 물량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환율의 상승폭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상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BNP 파이낸셜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금액 자체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수급으로 유입되는 그런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되는 가운데 실수급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도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요? 네, 채권 시장은 외환 시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레벨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3틱 상승한 106.11에 거래가 출발하면서 전고점인 106.15를 경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펀더멘털 요인들이 채권 시장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고요. 정부의 경기 관점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3분기 중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만큼 채권 시장의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께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보람 아나운서의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사라진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빠져나간 22 자금에 대해 분석합니다. 현대증권은 이번 주 실적 결과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스페인 지방정부 부실을 점검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딥밸류 구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 동양증권은 국내 증시 내부 상황 들여다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2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 자금이 남유럽 국채와 같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경우 유로존 우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시중에 풀려나간 것이 아니라 22 내에 다른 계정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22의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면 증시도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800부터 1850에서의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며 낙폭 과대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우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초반 2분기 실적에 대한 미국 증시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가 8.3% 하락을 보인 반면 이익 추정치 조정은 6.5% 그쳤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실적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 국면으로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페인발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구제금융 신청액 자체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정화되던 투자 심리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 여부, 글로벌 변동성 지수 및 금융 환경 지수들의 향후 동향에 주목하자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가 전개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긍정적 변화들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급락 장세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럽 사태가 여전히 해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경기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미국 경기 관련주, 3분기 실적 모멘텀 개선 업종에 주목하며 IT, 자동차, 부품, 유틸리티, 상업서비스, 항공을 꼽아줬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동주화 컨셉에서 다소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에 지금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시즌이 국내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2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2개월 전에 비해서 12.3%나 하향 조정됐고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12.1%로 1분기 1.9%보다 크게 악화될 전망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S&P 500 기업 가운데 지금 현재 110개가 발표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5%로 1분기 플러스 6.1%에 비해 부진한 편이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내부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국내 증시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변동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6월 12일 1.61%를 고점으로 해서 하락 반전한 상황인데요. 과거 코스피 변동성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하락 전환했을 당시를 보면 대체로 코스피가 단기 저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대금은 주가 상승 시에는 매수 세력을 나타내고 주가 하락 시에는 매도 세력을 의미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시장 에너지가 빠져나갔기보다는 매도 압력이 완화됐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가의 매도세가 약화가 되면서 주간 단위로는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성장 모멘텀 부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흥국 증시에서 주식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 모멘텀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 이상의 포지션으로 가져갈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수위가 다소 높아진 가운데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결과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조정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변동성이 축소, 그리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 지수의 반등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을 여러 대외 변수의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고려를 해볼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78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망한 업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정유화학 업종, 항공기계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뭐 장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1800선 나중에 힘없이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진단부터 듣겠습니다. 예, 증시가 참 돌파를 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이 계속 저항에 부딪힌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결국 추가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들의 수급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증시가 자꾸 애를 먹이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을 겪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끈을 놓지 않고는 있고요.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은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가 매수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보셔라. 특히 이제 지수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종목보다는 종합주가지수를 차라리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 코덱스 같은 ETF 쪽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는 지수 자체를 노리시는 전략, 종목보다는 지수 자체를 노리시는 전략, 그것도 이제 저가로 내려왔을 때 사는 전략이 좋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 정치 테마라든지 또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조정 시 매수 개념을 좀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렵기만 한 요즘 장입니다.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던가요?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으로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반전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보유를 좀 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매수 개념이니까 이제 매수를 하신 단계라면은 그대로 좀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신규 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정치인 테마가 지금 다시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씨가 뭐 그 책을 낸 것 자체가 대선 출마가 아닌가 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매수가 추가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편입했습니다.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을 접근했는데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일단은 뭐 중기 조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 매수세도 한번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금요일날 2,4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2,7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원 정도로 좀 짧게 세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지금은 뭐 큰 변화를 안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듣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 먼저 코스피 업종과 흐름부터 이성규 팀장께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58% 하락하면서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좀 부진한 업종들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운수장비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역시나 증권이나 화학주들도 동반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전기전자 업종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시나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그 110만 원 선 이탈 이후에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120만 원 선까지 단숨에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장 충격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봐서 오늘 삼성전자가 2.3%대 하락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3%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그 충격 자체는 거의 한 60%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을 봐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59%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LG전자와 같이 이렇게 충격을 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업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밸런싱이 맞아질 수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들이 그만큼 출회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기죠. 역시나 그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0.49%대 굉장히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요. LG 디스플레이는 보합입니다.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틀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전기전자 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는 오늘 장에서 1.4%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좀 그래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2.3%대 거의 삼성전자와 좀 이렇게 동반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1.8%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일단 삼성 그룹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LG전자 쪽이 그래도 양호한 그 수급 분야에 있어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하이닉스의 2.59%대 하락이 오늘 장에서도 참 좀 약간 안 좋은 모습들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전기전자 업종들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바로 철강금속하고 이제 기계, 철강금속 그리고 기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계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두산 우리 기계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2.28%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일단은 매수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방향으로 완전히 모여서 저가 매수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 업종들도 상당히 지수 패턴에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 하단 부분을 지지한다는 것은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두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뭐 1.68%대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만 거의 뭐 최근에 움직였었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그 정도에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뒤를 이어서 뭐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중공 업종들과 좀 이렇게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은 있는데 일단 그런 점들도 약간은 좀 충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그 유럽 문제들이 얘기 나오게 되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조선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중공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점을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오늘도 개파락하면서 3%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뭐 삼성중공업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봉 자체의 색깔도 지금 틀립니다. 현대중공업은 2.8%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파란불을 좀 파란 음봉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삼성중공업은 플러스권으로 그러니까 양봉을 좀 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과 그 삼성중공업의 그 사업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틀리다는 점에 그런 점들이 약간은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우니스 조선해양도 물론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중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이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워낙에 많이 크게 이탈했다는 점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박스권 등락에서 이 박스권만큼의 하단 부분에 말 그대로 낙폭을 보이게 됐을 때는 같은 폭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일단 잘 보시고요. 현대중공업이 만약 조선중공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있는 21만 7천 선 오늘 최단 부근 이 부분 지지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유럽의 어떤 분위기가 완화됐을 때는 25만 원 선까지 단숨에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현대중공업을 토대로 해서 그 나머지 여타 우리 조선중공업증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기적 공략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같은 운수장비 섹터인데요. 일단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중공업 업종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럽 위기에 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은 보이지만 역시나 현대차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선중공업의 현대중공업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박스권 하단 부근 거의 같은 폭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지지했을 때 운수장비 업종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기아차도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하단 부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파업이 이제 뭐 재개됐다 그런 소식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장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제외하고선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면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대로 하락으로 좀 약간은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추세 자체 그렇게 크게 죽지 않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그 경기 순환주라 볼 수 있는 정유화학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G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SK이노베이션보다는 견고하죠. 2.39%대 하락세 그리고 S-오일이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유주들 중에서도 지금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고 그런 점들이 역시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근데 S-오일은 오늘 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은 일단 배당 매력이 역시 좀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화학주들로 넘어가게 되면 화학주들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장에서 1.7%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추세 자체로는 우상향을 들어가고 있다는 점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석유 상대적으로 LG화학보다는 그 전자정보 소재 쪽이 적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이 전자정보 소재에 있어서 그런 화학주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울기는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그리고 있는 패턴이고요. 태양광주인 OCI는 하락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금호석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하방 경직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역시나 우상향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주들 단기적인 어떤 하락에 있을 때 주가가 내려오게 됐을 때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삼성정밀화학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정밀화학이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화학주들의 구간에서 패턴을 일단은 우상향으로 틀었던 패턴보다는 상당히 빠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등락폭은 굉장히 큽니다. 등락폭은 큰 모습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정밀화학은 매수하실 때 다른 섹터들하고 좀 비교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은행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급락세를 하면서 역시나 그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갖 금융주들 지금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장 초반에 4%대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2%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우리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금융주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어떤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서 증권주 한번 보게 되면요. 뭐 대표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냥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장충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역시나 세계 경제 해결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하단 부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에서 증권주들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금리 인하 소식이 오면서 이 보험주들이 상당히 또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정 분위기에 따라서 역시나 좀 힘든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방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우리 해운주들을 한번 보겠는데 해운주들 얼마 전서부터 한 7월달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메리트들이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그렇게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장충격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또 방어는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일단은 경기 방어주들 자체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 흐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현재 31포인트가 하락한 1791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훈 팀장께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및 코스닥 테마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그 코스피 대비된 견제한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현재 1%의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476포인트, 전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일단은 먼저, 눈에 띄는 테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적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뭐 안랩 같은 경우 조금 오늘 시야간 전체적으로 오늘 좀 시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랩이 5.2%, 셀만테가 6.7%,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6.8%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었지만은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8.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선도전기나 이제 광명전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보합권 흐름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로만선 같은 경우에도 2%에 가까운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서 그 곡물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효성 OMB가 2.16%, 그리고 조비가 4.9%,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현재 선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곡장지의 가뭄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어떤 곡물 가격이 상승될 것이에요. 그로 인한 어떤 식료품 가격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서 현재 조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특징적인 테마는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강세를 보였던,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켰는데, 아까 전에 5.5%였던 상승폭을 보였던 셀트리온 현재 3% 정도 현재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시각상에서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허가에 대한 어떤 취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 상당히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잠시 소개를 좀 해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각청으로부터 세계 최초 그리고 국내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받았던 소식이 아침 장 개장 전에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렘시마주에 대한 그 품목 허가가 현재 나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8조 규모의 TNF 알파 억제 항체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작 회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독점적 지위에 대한 어떤 확보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그 오늘 시장에서 호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판매 허가를 받았던 그 식약청, 그러니까 사업 규제 기관으로부터 어떤 판매 허가를 받았던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최초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독점적 지위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재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후에 흐름에 대해서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지에 대한 여부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움직이기 이전에 두 종목이 먼저 소식이 일단 있었습니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권 6,000원권에서 이렇게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 급성 진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트셀 그램 같은 경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현재 판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SBC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 50%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미셀에서 나온 하트셀 그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이전에 그 작년에 시약증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서 임상을 통한 효과도 입증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6,000원에서 이렇게 6,000원까지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8만 원과 그리고 9만 원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먼저 셀트리온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조금 먼저 움직여야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다는 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먼저 올랐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태형성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뎀이 현재 시술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즉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어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시술이 어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후에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메디포스트라든지 그리고 팜색 같은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테마들이 향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이오의 어떤 테마도 2차적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이오 테마적으로 보실 때 이전에는 어떤 임상이라든지 어떤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멘텀이 됐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파미셀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일단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약청에 대한 품목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연결이 될 가능성 그리고 시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쪽으로 어떤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다든지 연구 성과가 있는 업체들로 조금 그 압축을 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이오시밀러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그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9억 정도는 상당히 스몰캡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한가 갔었고요. 그리고 그전은 목요일 시장에서 상한가 갔었는데 이틀 정도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오늘 쪽에서 14.4%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3일째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동사 컨소시엄이 그 부산 힐튼 호텔 건립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호텔 그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 힐튼 호텔 지금 부산 지역에 최대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중앙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폐되고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라든지 그리고 제2의 롯데월드 건축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건설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연결될 것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자본 전액 잠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폐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예를 좀 보시면서 이런 급등한 이런 그 종목들이 일단 뭐 건설 호재가 있긴 하지만은 너무 이런 부분만 보고 조금 그 매수에 참여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 짧게 한 종목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모남이라는 종목이 그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감소한 7억 6천만 원 기록을 했고요. 단기손익 같은 경우는 순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4억 300만 원 정도 그 순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컬하다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최병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테마에 대해서 정책 테마에 대해서 조금 앞서서 조금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제부터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인맥보다는 이제 정부 정책 테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 이전에 올해 2월달에 이렇게 한번 급등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에버그린이라는 그 펜시 문구류 브랜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한명수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무상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무상 복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동 테마라든지 아동 복지라든지 그리고 노인 복지 테마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 쪽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 테마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 쪽에 대한 부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5% 이내에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명숙 테마 쪽보다 이제 박근혜 테마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이 안 좋으니만큼 잠시 후 또 이 두 분께 오늘 장에 대한 대응과 투자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좋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스페인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7.3%로 급등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1포인트 하락한 179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한 47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제약업종만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업종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지만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하방을 재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좀 빛을 낼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회사 준비하셨는지요? 네, 밀폐용기와 주방용품 제조 대표 기업인 락앤락입니다. 98년 업계 최초로 사면 결착 방식의 락 타입 제품을 출시하여 밀폐용기 시장에서 해외 유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전 세계 113개국의 제품을 수출 중인 락앤락은 중국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해외 매출이 호조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맹점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내열 유리 공장을 완공하고 중국 공급업체와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덕분에 올 1분기 내열 유리 제품인 락앤락 글락스 매출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16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국내 홈쇼핑사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매출 증대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락앤락은 신규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요? 네, 지난 3월 가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에 발맞춰서 시스템형 소가구인 스토리 퍼니처를 선보였습니다. 스토리 퍼니처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120여 가지 형태로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납장과 책상으로 구성된 제품 라인은 하반기 5장이 추가로 출시되면서 방 전체를 꾸밀 수 있게 제품 구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 4월 일본의 헬로키티 캐릭터를 입힌 헬로키티 유아 식기 및 수납 제품 라인을 국내에서 출시했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으로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 주방용품을 납품하는 호레카 사업에 주목하고 일본 최대 호레카 판매 회사인 엔도 상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락앤락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35배, PBR 3.3배로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입니다. 작년 유상증자로 급락했던 주가는 1분기 깜짝 실적에 우상향하면서 정배열로 전환했습니다. 21선이 위치한 34,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33,500원에서 34,400원,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런지 먼저 이성규 팀장께 투자 전략 여쭤봅니다. 네, 지금 장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일단 집중적으로 그 하락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장비라고 이렇게 4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도 물량 차이로 보게 되면 물론 그쪽에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그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만 한 17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15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동반 합하게 되면 320억 원 정도의 그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4개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 거의 매도 물량들도 없고 일부 아니면 매수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매도세는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도 거의 이 섹터에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금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도세를 해봤자 그 충격 자체로 어떻게 보면 투자했던 물량들을 회수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잠입비 전망이 집중적으로 나왔던 sek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모두가 좋다고 해서 그 결국에는 그 업종들이 좋을 수만은, 결국에는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적 충격을 받고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일단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일단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 여타 업종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중에서 어떤 업종을 꼽을 수가 있냐면 이 철강금속 업종인데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이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 과잉이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공급 과잉이 되게 됐을 때 그 단가가 안 맞으면 공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생산량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주가는 충격으로 올 수가 있겠지만
공급량이 과잉이 됐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미 그 생산량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게 돼서 역으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쪽에서 한 27억 원의 오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반전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오늘장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태훈 팀장께서는요. 네, 시장 뭐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문제는 나왔죠.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어떤 그 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들어갔을 경우 뭐 추가적으로 3,0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어떤 그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 규모만 현재 그 3,600억 유로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000억 유로도 어떻게 본다면 부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현재 파악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전면적 구제금융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독일이 한 바탕 물러나게 되면서 어떤 유로본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유로존 내 자금 유동성에 대한 그 유동성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정책이 빠른 시일에 나와야지 유럽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실 채권도 문제지만은 그와 반대로 유럽의 어쨌든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그 연준과 그리고 유럽 쪽의 ECB와 좀 그 문제를 좀 차이점 있게 좀 다르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뭐 스페인이 만약에 전면적 구제금융으로 가게 된다면 1,780포인트 큰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아마 작년 그 8월 달에 그 미국 시행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1,640포인트까지 하겠듯이 그런 충격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조금 지금은 조금 조정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코스닥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 테마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말씀드려볼게요. 크게 섹터를 한번 나눠보게 된다면은 대선 그리고 바이오 대북 테마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그리고 고용과 실적으로 고용 테마가 가장 큰 테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쪽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복지 테마는 영원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테마 쪽으로 한번 큰 섹터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좀 한번 체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 셀트리온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테마에 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US 케어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쨌든 경제개혁에 대한 어떤 그 경제개혁의 개방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은 그 방산 테마 쪽보다는 남북 경협 테마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와 어떤 실질적인 교류로 인한 어떤 남북 경협이라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쪽과 연결된 그런 그 개혁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결해서 어쨌든 대북 테마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눠봤을 때 대선 테마, 바이오 테마, 대북 테마 쪽으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규, 정태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1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